팀 EJ 잘 쉬셨어요? 네. 예. 이번 이 시간에는 이제 서로 간에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주로 얘기들을 하고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이제 오미자님 얘기는 많이 좀 됐죠?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짜자님 편 듣고 저는 그 생각했었어요. 쌤께서 그 동굴에서 죽을 때 사슴 내치었다는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 얘기까지 듣고, 짜자님이 어떻게 했을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면은 내쳤을까? 아니면은 계속 끌려갔을까? 아니면은 그러다가 짜자님 어디 중간 지점이나 타협 지점을 찾으셨을까? 그때 상대방은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이제 가셔서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하고 가신 후에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미움이나 사랑이나 이쪽에 어느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고 나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내가 이제 이 편안하게 안정되었다는 얘기는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얘기는 아까 자세히 안 나오긴 했어요. 아버지 일단 아버지에 대한 제 입장을 아버지의 행동은 미워할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행동을 분리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가 만약에 나를 보기 싫다면 그것도 인정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을 보기 싫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내고 있고요. 그러고 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사춘기 때 한번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하고 소리 지른 적이 있었어요. 막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근데 이제 20살이 넘고 군대를 갔다 오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사과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 네. 네. 그 일은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만약에 죽을 때까지 그가 저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 얘기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짜자님, 현실의 아버지는 짜자님이 알고 있는 아버지하고 좀 많이 다르죠? 과거의 아버지하고요? 어떤 아버지? 그러니까 짜자님이 그리고 있는 아버지 하고 현실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사춘기 때 아버지한테 철없이 너무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하고 싶잖아요.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현실의 아버지는 그렇게 사과를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아버지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자식한테 자기 자식이 사춘기 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했던 그것에 충격을 받으셨을까? 아니면 그것도 까맣게 잊고 계신 건 아닐까?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충격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 아버지한테 그 말했던 게 미안하다 그랬죠. 네, 미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는 그거 뭐 그보다 심한 욕도 많이 먹고 그랬을 텐데 뭐 남들한테도 사는 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짜자님은 그렇게 사과하고 싶지만 난 아빠한테 아무 실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 자식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명료하게 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짜자님 마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이제 그 부모 자식은 아니었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그 싫고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이제 마음속에서 미움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게 내가 얘한테 좀 못할 짓을 했구나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너를 미워했었어. 상대방은 이제 모르고 있는 이제 그런, 이미 이제 표현했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미워했었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내가 그때 이제 원했던 거는, 아, 그랬니?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었어요. 저한테는. 진정성 있는 관계가 네. 깊게 맺어지기를 네. 바란 거죠. 네. 정말 이렇게 한풀 먹고, 네. 정말 이렇게 그 진심 어린 관계. 이거를 했는데 결과는 깨졌어요. 상대방이 어쩜 저런 비겁하게. 네가 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나한테 웃고 대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왜 깨졌을까 생각을 이제 나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고백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내가 내 밑바닥을 들여다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지 나의 부담을 덜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방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가 됐어요. 그 이후에 살면서 심화 적용 문제는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누군가를 보고 이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고, 결국엔 내 안에 있는 이제 불편함이 이제 표현이 됐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거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참 쓸데없는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표현할게, 안 할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또 깨질까봐? 아니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후에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태도가 변했어요. 상대방을 대하는. 그래서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때는 얘기를 했어도 네. 이 전과는 다른 결과였었을 거예요. 이미 내 마음과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게 일치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때는 표현을 한들 표현을 하지 않은들 아무런 그게 없었고, 상대방한테 나가는 내 태도가 바뀐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정말 그 사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본다면, 표현을 한들 표현하지 않은들. 이렇게 사례를 듣는데 벌써 뭔가 통찰이 딱 오고 정리가 되신 것 같거든요. 그 말씀 좀 해보세요. 그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싶다는 게 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한테 필요하지 않은 일이죠. 전혀. 네. 지금 아버지한테 필요한 건 다른 걸 거예요. 돈이라든가. 아니에요. 그분의 가치관은 그 짜자님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짜자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셔서 들으면서요. 그 방송 들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솔직히. 답답했었어요. 짜자님이 바보 같았어요? 네, 바보 같았어요. 어떤 면에서? 솔직한 솔직 토크네. 왜 저렇게 다 끌어안고 가려고, 왜 끌어안고 살려고 해. 그냥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조금 그랬던 거는 왜 이렇게 저렇게 착한 사람 하려고 해?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짜자님은 착한 척이 아니라 진짜 착한 사람.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부족해. 그렇구나. 착한 사람 돼야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좀 근데 될 필요 없어요. 이미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마리아인. 근데 저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제 저 보시려고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조금 좀 짜증을 비슷하게 냈었어요. 좀 뭔가 좀 귀찮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빠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러고 계속 막 생각하다가 근데 차마 저도 용기가 없어서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문자로 한번 보내보자 이러고 문자로 이렇게 막 그때 뭐 그래서 죄송했다 이러면서 뭐 이모티콘 같은 거 해가지고 딱 보냈는데 아빠가 딱 답장이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빠는 신경도 안 썼다고요? 네 신경도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도 오미자님은 그거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본인이 저는 편해졌잖아요. 네, 제가 근데 너무 짜자님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짜자님 편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럼 이해가 될까요? 왜 다르다는 건지. 방 선생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마다 뭐가 하나씩 탁탁 걸리는데 이것도 못 났구나. 이것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가요? 무슨 컴플렉스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아니 그러니까 내 아버지인데 아까 분리했다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 행위 같은 것들은 그건 밉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네. 아버지 자체는 그래서 내 속에 지금 아버지를 품었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 속에 소중하게 품고 있는 아버지를 안 좋게 얘기하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 그게 뭐냐면요, 방생님. 그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했어. 네. 그 내가 내 남편한테 막 욕을 해. 그런데 듣고 맞다. 있는 상대방이 그런 나쁜 놈이죠. 그러면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그런 감사해요. 나는 욕할 수 있지만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계속 시험하셨나 보다, 방생님이. 분리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분리되는지 보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행위와 그 사람을 분리한다고 하는 게 그게 깔끔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그 행위인데 행위와 그 사람의 일부인데 무지개 원리 같은 거?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각각 색깔에 경계선이 없다는 거죠. 그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깔끔한 해결법은 뭐냐면요. 불리고 먹고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네. 잘잘못을 가리지 않으면 돼 그냥 그분이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야. 난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미워할 것까지는 없잖아. 똘레랑스다. 그렇죠. 동의한다 그래서 꼭 좋아할 필요도 없잖아. 네. 그죠? 그분은 그렇게 사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사시나 하고 봤더니 그분이 괴롭게 살아. 그거 안 됐다. 이럴 수 있는 거지. 그게 애정이 있어서 안 됐다. 그러고 애정이었으면 싸꼬지다. 그러나? 안 그러잖아요. 그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때 이제 아버지 얘기를 이제 짜자님이 꺼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본인이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였었거든요. 네.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미 뭐 이런 모습은 참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짜자님의 가치관이 들어간 아버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을 만들어갈 자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유기견 한 마리를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얘를 키우면서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아빠 되기 얼마나 힘든데. 이미 소변 훈련을 마쳤는데 소변을 아무데나 봤을 때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서 엉덩이를 한 대 때리다가 개잖아 걔는. 그게 모순인 거지. 이제 개들이 사실 소변 훈련을 인간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개한테는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학습시킨 건 억지가 들어가야 돼. 개에 대한 깊은 공감. 내가 부였어. 개공감. 말이 진짜.
오줌 쌀때 가서 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사람이 보기엔 저 똑똑한 개다 이러지만 그 개 입장에서는 진짜 개 같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걔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걔는 자연스럽게 방심을 하고 그러면 자기 자연스러운 본성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훈련이 무의미해지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모순이 그러니까 유기견, 그러니까 그 개도 네. 그 개가 자기 새끼를 낳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달라진다?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 또 개를 키우는데 정말 개 같은 거야. 훈련도 안 되고 정말 모질라고 이제 이래서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어떤 새끼를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새끼를 이제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가 되게 이렇게 더 그 정말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이 새끼 그 개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장애인 거예요. 그런데 얘한테 그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모성애가 발휘되는데 눈물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가 걔한테 배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듣고 세상에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 한 면만 갖고는 볼 수 없어. 결국은 이제 내 취향대로 보는 거. 네. 그래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게 일방적인 거죠. 이 사람이 짐승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짐승을 자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길들이고 그거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얘기가 좀 이상한 데로 흐른 거. 네.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사님은 답답할 수밖에 없나요? 답답? 제가 착해서 답답하죠. 내 남편 아니까 상관없어요. 아, 그래서 제 와이프를 보고 너무 착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구나. 내 남자친구 아니고 내 남편 아니 상관없어. 근데 윤정 선생님이 제 와이프를 처음 봤을 때 네. 처음 물어보신 말씀이 남편이 너무 착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서운하셨어요? 그 말 듣고?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부자자님 부인은 무슨 소리였죠? 그냥 아닌데요? 그랬어요. 두 분 다 착하신 건가, 그럼? 네. 똑같이 만났더라고요. 저는 제가 막 20대 때 되게 막 자존감 없고 막 이럴 때 제 남자친구한테 제일 끌리고 좋았던 게 뭐냐면요. 와, 저 남자 되게 이기적이다. 와, 이게 너무 끌렸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남자? 그러니까 그 이기적인 게 뭐냐면 자기 거 확실하게 챙기고요. 자기가 보호해야 될 것만 딱 보호하고 남들을 별로 배려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런 모습이 나도 해보고 싶어. 와, 되게 좋다. 나 저 남자한테 좀 기대해볼까? 뭐 이런 생각, 막 되게 그런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착해 빠진 남자, 별 이렇게 관심 안 가고. 그래서 그런 거 골랐다가 되게 고생했죠. 아니에요, 얘 아니에요. 딴 남자예요. 딴 남자예요? 네, 딴 남자예요. 그래서. 전적이 화려하시네요. 네, 저 연애 전적 좀 화려해요. 그래서 어땠는데, 그렇게 골라서 사귀어보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오빠를 보면서 느낀 거는, 와, 저 사람은 지구상 어디에 떨어뜨려도 살아남은 사람이다였었어요. 정말로 강했어요. 생긴 것도 강해가지고요. 그 여자친구 사귀니까 여자친구가 잘해주던가요? 저한테요? 네. 내 여자, 이거 있잖아요. 딱 내 여자, 진짜로, 그거. 내 여자, 내가 보호할 여자 딱 네. 되니까 자기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요? 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4년 사귀었는데, 결혼 생각했는데, 이 동네 친구 때문에 제가 찼어요. 이 동네 남자친구랑 관계를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 오빠랑 헤어졌는데, 근데 지금도 그 오빠랑 잘 지내요. 연락하고, 서로 안부 물어주고, 좋은 일 생기면 축하해주고, 나 이번에 자격증 붙었어, 시험 붙었어,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오빠가 되게 좋은 소식 전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 오빠는 결혼해서 살고 있고요? 네. 근데 일본에 살고 있어서, 그냥 이메일로만 주고받으면서, 네, 그렇게 잘 지내고. 오사님 얘기 좀 해볼까요? 오사님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요? 이기적으로? 네. 그래, 그러니까 아까 착해서 답답했어요라고 하는 이제 그게 사실은 오사님한테도 있는 부분이죠. 네. 내 거 못 챙긴 거가. 되게 공감하는 것 같더라. 착한 소리 되게 많이 들어서 지금은 많이 듣진 않아요. 지금은 많이 듣지 않아요. 20대 때는 그게 제가 그렇게 착하게 굴었던 거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되게 낮아서 착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짜장님은 다르겠지만 저는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막 착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사님한테는 안 좋아요. 비굴한 이런 이제 의미로 좀 비굴한 게 아니라 약하다? 약하다? 네, 약하다. 줏대 없다. 맞아요? 줏대 없다? 줏대 없다보다는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하다도 남한테 맞춰주는 사람 우유부단한 건가? 남한테 맞춰주는 사람, 남 먼저 배려하는 사람, 자기 욕심이나 뭐 자기 욕구 같은 거 안 챙기고 남 먼저 챙겨주는 사람, 좀 약한 사람, 약간 이런 이미지 쪽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손해 보는 거. 그래가지고 착한 남자 딱 싫었어요. 강하지 않아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강하지 않아서? 근데 두 개만 비교했었을 때는 그죠. 약할 때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고. 나는 굉장히 궁금해. 오사님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요? 소원을 말해봐. 저의 소원? 4개만 말해봐. 4개만 말해봐. 들어달라고 하세요. 소원 들어주실 거예요? 얘기 좀. 옆에서 코치하셨어. 제가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닌데. 이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닌데. 소원이 뭔데요? 소원이 그때 쌤한테도 윤정쌤께 잠깐 했었는데 저는 그냥 별로 삶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소원도 잘 없어요. 그냥 근데 뭔가 해야 될 거나 있으면은 그건 해요. 얼마 전에도 자격증 따려고 해서 3개월 무지 열심히 진짜 집중해서 공부해서 자격증 땄고 뭔가 이렇게 몰입할 게 나 이거 저거 해야지 하고 몰입할 게 있으면 해가지고 원하는 거를 얻기는 하는데 딱히 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착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렇게 흐리멍텅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 강하고 좀 이런 남자가 근데 내가 흐리멍텅한 상태로 주관 강한 남자 만나고 이렇게 하면요. 치여요. 지배돼요. 네, 지배돼요. 그런 부분. 그것도 싫잖아요. 내 영혼을 팔고 지배되면서 살고 싶어요? 길든 채?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 같냐면요.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쓰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폐를 셀 때나 지폐 셀 때 왼손으로 세고 있더라고. 저도 몰랐었는데 그러고 막 그 몇 가지 왼손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스노보드를 타러 갔는데 스노보드를 못 타는 거예요. 제가 몸치도 아니고 그거 쉽잖아요. 타는 거 쉽잖아요. 초보도. 근데 그걸 못 타가지고 단 1m도 못 나가지고 왜 이런 막 계속 막 화가 났었는데 왼손잡이용을 타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구피 스타일? 네? 구피 스타일, 레귤러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뒤에서 딱 치면 왼발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오른발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때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해서 구피 스타일과 레귤러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도저히 그걸 못 타서 왼손잡이용을 타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탔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나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고 흐리멍텅하다고 하시고 이런 얘기도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하고 해석을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떤 부분은 왼손을 쓰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난 양손잡이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저도 너무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렇다고 양손잡이는 아닌. 그러니까 아무 그런 아니면 오른손잡이로 살고 싶은데 오른손잡이로 살고 싶은 건데 이게 안 돼가지고 왼손잡이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이렇게 대치되는 거?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 안 선생님? 되죠. 간단한 거예요. 오른손잡이도 없고 왼손잡이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그 스노우보드는 왼쪽이 맞았던 거고 많은 부분은 오른쪽이 맞았던 거고 그냥 그거예요. 내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결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가? 그러니까 네. 나는 왼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이게 딱 결정하는 게 흐리멍텅하지고 똑똑한 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걸 잃고 이걸 잃었다. 이게 똑똑한 거지. 내가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막 헷갈리는 거 이게 흐리멍텅한 거란 말이에요. 정할 필요가 없는 걸 자꾸 정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저보고 관념 얘기하신 건가? 네.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하고 묻는데도 저는 소원 모르겠어요. 이게 흐리멍텅한 거지. 네. 소원이 왜 없어? 소원이 당연히 있지.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 네.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버지랑 사는 것 같은데? 네? 제가? 12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어. 내 마음속에서 죽일 수가 없어. 그렇지. 이별을 못해. 그러니까 귀신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20년 넘게. 좀 고상하게 표현해 주시지. 과거의 그림자 뭐 이런 걸로. 귀신이라 그러냐. 이런 경우는 사실 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렇게. 내가 옛날에 그 수련 진행하다가 그 사람은 그 2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6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버지 밥을 차려. 아버지랑 같이 살아. 그래서 욕을 막 해줬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 증상이 뭐냐면 자기 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 사귀는 거 전혀 못해. 아버지 홀령이 씌워가지고. 그래서 욕을 대입다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걔는 어떻게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눈말이 똘망똘망해져가지고 나갔어. 근데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네. 훨씬 더 심하잖아.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꽂기도 힘들죠. 손가락 2개 꽂고도 더 해야 되지.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살고 싶은 삶 그 생각도 못하고 있다니까.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런 거 보면 좋아할까? 내가 오사님 아버지 같으면은 와서 그냥 정신을 들게 패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욕먹는데 왜 웃어요? 에? 응? 울면서 웃네? 야, 이거 방송 나가면 나 욕 되게 많이 먹겠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긴장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막 얘기하죠? 네. 그러고 있죠? 네. 아주 편하게. 네.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아프거나 막 괴롭거나 그러지 않죠? 유도신문인가?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태도가 아프거나 괴롭지 않냐고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요? 내용은요? 내용. 그러니까 오사님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한꺼풀 씌워진 느낌이에요. 속에 알맹이가 안 나오고 계속 포장지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아, 들으면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도 속 내용물을 확인 못 해봤어, 어때까지? 네. 내가 지금 포장지를 확 뜯어버린 건데. 네, 맞아요. 폭력적으로. 얘기하세요, 지사님. 그냥 툭 던지신 말에 하고 깜짝 놀라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만난다는 게 어떤 건지. 아버지가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버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마음은 잊지도 않은 아버지한테만 열려 있으니까 뭐 생생하게 진짜 어떤 교류를 하는 느낌, 나누는 느낌 같은 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연애 제법 많이 했다고 하지만 진짜 마음 주고 진짜 영혼이 통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못 해봤잖아요. 솔직히. 그걸 바라는데. 좀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어떤 건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먹는 거 좋아해요? 어디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여행은 혼자 다니는 거. 네. 혼자 여행 가가지고 네.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든가 다 그럴 때 네. 아주 좋을 때 있죠. 네. 그때 그 좋은 느낌이 생생한 느낌인 거거든요. 근데 여행 가서 느끼는 거는 아무 생각이 안 든다?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좋다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안 들어서 좋다. 네. 아, 머리를 쉴 수 있다? 네, 그게 여행 가서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추울 때나 네. 아주 더울 때 또는 아주 배고플 때 아주 목마를 때 그럴 때 가끔 있죠. 네. 그럴 때 느낌은 어때요? 그때도 별 생각 안 들고 먹고 싶다거나 뭐 마시고 싶다거나 뭐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나요?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네. 그런 느낌들이 생생한 느낌이라고요. 배고파도 먹고 싶은 게요? 마음이 그것에 온전하게 집중되는 느낌. 아까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포장지에 쌓인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응? 생생하지 않다고. 네. 흐리멍텅하다고. 네. 그거는 굉장히 많은 생각 잡념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더 모르겠다고. 저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더 모르겠다고. 정작 자기 자신도 내가 뭘 원하는지,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 모르고 막 그냥 휩쓸려서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생각이 쉬게 되는 그런 순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떠냐? 머리가 너무 팽팽팽 돌아서 멀미가 나 있는 상태라고, 지친 거라고.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이. 사실 얼굴의 경련도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오사님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오사님 지금 보시면서. 제가 참나원 방송 들으면서 특별히 감동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딱 직면하게 됐을 때 그때 저도 감동을 느끼거든요. 마치 전에 얘기해 주셨던 꽃에 대한 시처럼 파르르 떨리다가 팍 피어나는 흔들리며 것처럼. 피는. 네. 저희 방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탁 던지셨을 때 본인 자신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저는 봤어요. 오사님이 자기 자신을 딱 직면하게 되는 순간.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네.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아니요, 저는 아직도 그렇구나. 네, 아직도 그렇구나. 의자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되게 뭐랄까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담담하게 이렇게 적응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부러웠어요? 네. 저도 사실 얘기 들으면서 그냥 저는 막 되게 힘드셨겠다 이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저도 이제 아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거를 준비할 시간도 없으시고 진짜 어렸을 때 그거를 딱 맞닥뜨렸으니까 그냥 진짜 힘드셨겠다 그냥 들으면서 그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이렇게 정리하기까지 좀 되게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저라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지금 사실은 아버지가 시한부처럼 우리가 언제 가실지 모르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라서 마음이 뒤숭숭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안정되고 좋은 상태는 아닌 거잖아, 아버지 생각하면. 오미자님도. 네. 그런데 오미자님이 이걸 차분히 해가고 아버지하고 관계에도 뭔가 시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사님은 갑자기 12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기 처지하고 그러한 그 오미자님을 보면서 같이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미자님이 해나가는 것을 오히려 부러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저 오미자님이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의 이런 처지를 부러워할 거라는 생각? 근데 저도 막 제 처지를 비관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그러지 않았죠? 네, 그러지는 않아서 저보다 힘든 사람들도 많고 뭐 상황이 안 좋은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없었는데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내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그거를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참 세상이 이렇게 오묘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남자애랑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실인 거죠. 그러니까 평생 정말로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가까웠었거든요. 남자애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가까웠었어요. 친구고 애인이었고 가족이었고 그랬었는데 그게 정말 갑자기 이렇게 잃어버렸었다는 느낌이라 되게 그게 이렇게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힘들고 병원에 입원하고 예,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는 기간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그래서 이번에 만나가지고 제대로 좀 이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3년 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배신감에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별 끝내서 그래서 슬펐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하면서는 집에 오는 길에 막 울었어요. 길거리에서. 근데 그게 진짜 이별이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막 너무 밉고 이래서 관계를 끊어서 그런 슬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미워할 수도 없는 진짜 이별이네. 이제 볼 수 없는 이별이네 이러면서 막 골목에서 막 울면서 막 집에 가가지고 그런 이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좀 좋은 시간? 그러니까 좋게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있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불었어. 예.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우사님 지금 마음은 어때요? 지금 마음이야? 꺼낼 때마다 감당 안 돼요, 잘.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 이제 경험을 하고 나면 기억으로 남잖아요. 근데 이게 그 에피소드나 그 사실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때 가졌던 감정도 같이 붙어가지고 기억에 남아요. 감정 기억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사님이 그걸 깔끔하게 제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떠올리고 막 과거 일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도 마음 편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걸 애써서 그냥 괜찮은 척하고 막 이렇게 해봤자 뭐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뭐 막 그런 거거든요. 경련도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마치 이렇게 소화불량으로 막 불편한 것처럼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직. 좀 정리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뭘 했다고 아직도 그래요? 제대로 작업을 했어요? 안 했어. 근데 안 했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3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속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된 이별을 한번 했죠? 네. 그게 갑작스럽게 이 경황 중에 이렇게 당한 경우하고 그렇게 해서 이별의식이라도 이렇게 하고 난 굉장히 다르죠? 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있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 그거 한번 청소해줘야 돼요. 근데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그 생각 좀 제대로 하는 법부터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청소하려면 불을 다 켜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가 더러운지 다 봐야 되잖아요. 봐야죠. 봐야 살피고 봐야 하고 실제로 치워야 되고 마무리까지 잘 해야죠. 그럼 불을 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부터 켜야 하잖아. 얘기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 그냥 짜장님 생각을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방법, 썼던 방법 내지는 네. 떠오르는 거. 네. 저는 많이 아파했어요. 그냥 아픈 대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막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들, 아픔들 그리고 보여주기 싫어서 감춰놨던 것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막 꺼내보면서 혼자 되게 아파하고 계속 울었었어요. 아픔에 빛을 비춘 거죠? 네. 참고돼요? 의사님?
네, 그쵸, 그쵸. 이게 아프구나, 이게 괴롭구나, 힘들구나. 그거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혼이라니까요. 알고 있어요. 이게 아픈 거구나, 슬픈 거구나. 돼요? 예? 돼요? 그렇게?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극복하는 거를 모르겠지. 아프고 슬픈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아닌가? 아무튼 그 오사님한테 그 맞는 방법들을 좀 찾아봅시다. 오자님은 어때요? 저요? 네. 저는 이제 아빠한테 좀 애교를 부릴 때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가서 더 애교도 부리고 이래야겠다. 한결 해볼 수 있는 게 많죠? 네. 자신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아프게 내버려 둔다는 거, 아픔을 허용하는 거야. 영어로 억셉트라 그래요. 왜 웃어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허용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한 가운데서 괴롭고 불편하고 슬프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짜장님 해봐서 잘 알죠? 네. 그게 그전에 그걸 겁낼 때는 이런 거 어떡하나 하지만 막상 이렇게 탁 자기가 마음 놓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진짜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을 거예요. 굉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지. 오사님이 이제 저랑 상담을 이제 했었던 얘기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오사님을 이제 도와드리자면, 네. 이제 돕는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은 이제 오사님이 그 이별하는 그 과정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아픔과 그리고 그 아픔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여기서는 아직 얘기 나오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오사님은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그게 그냥 단순히 남자친구와의 이별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떤 한 부분에 일정 시간을 공유했던 그 부분이 통째로 다 빠져나간 그런 게 또 겪었던 부분이라 그것과도 이제 싸워야 되고 그거하고도 이제 또 수용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 시간들이 오사님한테 이제 그게 더 그러니까 짐처럼 더 뒤에 딸려 있는 거죠. 그냥 이것만 딱 떼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과 그래서 이제 어쩌면 오늘 인트로에서 얘기한 것처럼 변화는 하나의 문이 닫히고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건데 이제 그 문을 닫고 열고 나가고 하는 이 과정이 오사님한테는 이제 여러 겹이라는 거. 문 하나 닫은 것 같은데 또다시 열리고 이거 애써서 닫았더니 또다시 열리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별도 자꾸 하면 익숙해져요. 그 오사님이 아까 아픈 건 아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하죠? 물어봤잖아요. 네. 극복해야 되나요?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사실은 20살 때 군대 가기 직전에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매일마다 죽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종교적인 계기를 통해서 죽고 싶어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고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는 게 인정이 됐는데 그 과정이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계속해서 들춰보고 함께 아파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파했던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신이 내게 온. 네.
그런 걸 영접한다 그러죠. 네. 지난번에 우리 연구소에서도 한 분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뭐 그런 얘기 제법 들어요. 네. 종종 들어요. 네. 그래서 저 극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파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느끼고 수용하게 되니까. 종교적으로 그런 얘기 하죠. 내게 맡겨라. 네. 그런 걸 이제 극복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사실은 근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랬어요. 안 싸우는 거예요. 이 변화를 맞아들이는 거죠. 변화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저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허용해 보세요. 옛날에 그 해민스님도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냥 허용해 보시라고 저항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상담 제가 9월달에 상담 받기 그 직전까지도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것처럼 짜잔이 진짜 착해요.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 되게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저항했지. 네. 네. 저 안 착해요. 저 되게 나빠요.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바보처럼 착한가 봐요. 그게 한결나요. 네. 그게 마음에 거슬리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다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제 스스로를 착하다고 하더니 재수없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건 좀 사실 이해력이 부족한 거죠. 이것도 애지중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으면요, 정말 옳은 얘기를 제대로 못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는 순간 마음이 좁아져 버리고 그거밖에 못 보게 되거든요. 이거다 하는 순간은 다른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어리석다는 거죠. 수용에 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오른손을 쓰고 싶은데 왼손이 써지는 것. 이게 왼손을 쓰는 나를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그럼 내가 오른손 잡냐 왼손 잡냐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네. 그거 정말 필요가. 저도 아빠가 이렇게 폐암 걸리시고 나서 그전까지 아빠랑 이렇게 오래 있거나 그랬던 시간이 없었어요.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빠가 오면서 진짜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아빠가 사라지면 내가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는데 맨 처음엔 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넌 진짜 뭐 악마냐?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도 솔직히 그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좀 사라지면 편하겠다. 근데 그 생각을 이제는 그냥 또 이 생각 드나보다 이러고 나한테 있는 하나의 생각. 그리고 또 그냥 또 좋은 생각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 같아요. 허용의 끝장판을 보여주시네. 그렇지, 그게 바로 수용이에요. 네. 그 오미자는 처음 봤을 때 네. 그냥 얼굴이 무표정이었어요. 네. 처음 만났어요. 근데 지금 표정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좀 낯가려가지고. 지금은 귀여워요. 똘망똘망하고. 아까 약간 차갑게 느껴졌는데. 그래? 시크한 매력? 아무 생각 없어. 웃다 마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냥 팍 웃었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좀. 아직 20대 초반 어려서. 자,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오늘 같이 이렇게 오셔서 내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하면서 이제 어떠셨는지, 내가 여기서 체험했던 거, 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점들을 새롭게 봤다. 그러면 이제 누굴 보면서 어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 소감 정리를 이렇게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누구부터 할까? 공자님. 저는 일단은 짜잔님께는 오늘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뭔가 정말 깊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서 제가 딱히 뭐 해드릴
말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사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 친구들이 참 좋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을 잘 지켜주세요. 네. 뭐지? 퇴색되거나 변색되지 말고. 그리고 오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들으면서 정말 솔직히 진짜 힘드셨겠다 이 생각만 들었어요. 솔직히 그냥 막 아까 피터팬 콤플렉스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12살 때 그렇게 되셨다는 거 듣고 그냥 힘드셔서 진짜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시고 이러신 거 보면 그렇게 약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벌써 되게 많이 나아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작업이 많이 진행됐어요. 네. 그래서 오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그 슬픔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상상도 못하고 감히 어떻게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냥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한테 저는 이제 아빠한테 가서 맨 처음에 애교 부릴 때 너무 가식 같다 이래서 죄책감 들었는데 이제는 좀 애교도 많이 피우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내 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거의 제 고집대로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아빠랑 얘기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직 어렵지만 조금씩 아빠한테 내 얘기 해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숙된 방식이라고 그러죠. 네. 뭐 듬직하네요. 전 전화할 때 저러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김에 오사님. 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짜장님 먼저 할까요? 네. 짜장님. 마무리되는 거죠? 네. 네. 집에 가기가 싫었다. 보사님이 선생님들하고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또 다음에 계속 연락하시면서 기회가 있으시겠죠. 방향이 잡히면 올바르게 갈 수 있잖아요. 네. 올바른 방향이 잡히면 오사님이 이렇게 그쪽 더 한꺼풀 더 벗겨지는 곳으로 자기 자신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힘도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달아서. 스스로 계속해서 나가시는 거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 네. 감사합니다. 오미자님 표정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 부러워요. 항상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애를 써요. 아버지는 살아계시지만 지금 상황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아까 애교 좀 부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맞다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지금 하고 싶어도 그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서 나름 한이 맺혀서 한 얘기야. 난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네, 없어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아는 사람이 있다고. 짜장님 자신에 대해. 네. 지금 상담 이후에 내가 열쇠를 갖게 됐다. 이제 문을 열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열쇠 가지고 맞아요. 네. 지금 이대로 있지 않고 문 계속 열면서 좁은 통로를 지날지라도 계속 가겠습니다. 3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생각했죠. 누구 덕이죠? 축하합니다. 우와. 우사님. 두 분 보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마음 편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위로를 하자면 저는 저 혼자 하면 되지만 두 분은 아직 쌍방이 하셔야 되는 작업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전 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잖아. 상대방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전 상대방의 반응에 상처받을 일도 없을 거고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있고. 네. 대단? 좀 대단해 보인다고 느끼면서도 한편 내가 아직 많이 미성숙하고 많이 모자르고 그렇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좀 청소할 마음은 생기셨어요? 마음 청소. 네, 마음 청소. 네, 해야 돼요. 해봅시다. 네. 지금 기분은 어때요? 기분. 이런 줄 모르겠네. 이게 지금 오선님 기분인 것 같아요. 막막하고. 막막해요? 아니 근데 어떤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고 막막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내 기분 찾는 작업도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냥 사고가 정지되어 있는데. 네. 뭐가 밉거나 괴롭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네. 그래도 좀 괜찮은 쪽일걸요? 내 짐작해 보기에는. 지금 기분이요? 네.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 그냥 뭐랄까 오픈했다는 거? 그런 불안함? 오픈했는데 깔끔하게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듯한 그런 건가요? 오픈을 했으니 이제 마무리를 여기선 당연히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해 나가야겠는데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좀 약간 부담감도 있나요? 네. 설레기보다는 부담감 쪽으로 약간 무겁겠네. 네.
그래요. 지금 표정에서도 나타나요. 예. 윤정 선생님도 전체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시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시간이셨을까, 각자에게. 오사님에게, 짜자님에게, 우미자님에게. 근데, 좀 가볍고, 편안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선물 같은 자리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오사님한테 짐을 안겨드린 것 같은, 다음에 또 모셔야 되나? 이런 마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양파와 같대요. 까면 깔수록 나오고요. 까는 과정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양파 까면서 우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운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사님 힘 좀 내세요. 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만나면서 짜자님이 알게 모르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진행자 네. 역할을 네. 해주시고 든든하게 좀 받쳐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좀 편안한 그 쿠션이 생기는 바람에 생김새만 아니라 생김새도 쿠션이에요. 그 덕분에 그 오사님도 생각보다 더 깊은 거를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고 뭐 오미자님은 이렇게 내놓고 깔끔하게 정리도 하시고 확실하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도 가지게 된 것 같고 AS 확실하게 네. 다지신 것 같아요. 네. AS 확실하게 되신 것 같아요. 이 짜자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 우구 내지는 같이 우리 업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든든했고요. 뭐 오사님은 앞으로 뭐 보게 될 거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뭐 이 사전 작업을 잘 했다 싶어요. 작업 걸어가서 성공한 느낌이에요. 예, 아무튼 이렇게 이제 3인 3색 해가지고 우리가 세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서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마음도 내놓고 서로 격려도 하고 이런 좀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든든한 남편인 것 같아요. 네, 착해도 내 남자 아니까 어때 이랬지, 그건 농담이고, 굉장히 든든한 아내 편인에게 되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모미자님은, 네, 진짜, 아버지 가시기 전, 정말 돌아가시 전에 마음껏 누리시길 그 시간을,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Dancing bears, painted wings, things I almost remember, and a song someone sings once upon a December. Someone holds me safe and warm, horses prance through a silver storm, figures dancing gracefully across my memory. Someone holds me safe and warm, horses prance through a silver storm, figures